그래서 좀 중요한 평가 지표는 이렇게 어큐러시라든지 NDCG, MAP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3개 봤고요. 한번 이제 실제 실습 코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추천 시스템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굿북스라는 10K 한번 데이터에서 이거 데이터 탐색이라고 적힌 노트북부터 한번 같이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기 노트북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딱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 탐색을 이제 베이스 라인 만들어주기 전에 꼭 해보면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처음 추천 시스템 만들다 보면 이제 어떤 사용자를 이제 사용자의 타겟군을 정해줘야 되고, 이 사용자에게 어떤 상품을 추천해 줄지, 그건 상품의 특성과 사용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 데이터 탐색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패키지 간단하게 로드 해주고 데이터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북스의 메타 정보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은 메타 정보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컬럼이 길어가지고 컬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컬럼 보면은 이제 북 아이디에 대해서 어떤 저자가 언제 이 책을 출판했는지, 그리고 출판된 책의 제목은 무엇이고 어떤 언어로 쓰여졌고 어떤 사람들이 평점을 얼마나 내렸는지, 그리고 1점부터 5점까지 각 평점의 개수,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스의 이미지 간단하게 보면 아래는 이제 헝거게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 헝거게임의 표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미지 이렇게 바로 따올 수 있는데, 책 같은 경우 추천할 때 중요한 게, 사실 글의 내용이 유사한 거를 추천해 줄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 봤을 때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글의 내용을 먼저 보는 것 보지 않고 사실 표지부터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통한 유사도도 계산하고 자연어 처리를 통한 유사도도 계산해서 둘을 가중치 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도 되게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 책 추천에서. 네, 저희는 거기까지는 아직 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 콘텐츠 기반에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변수들만 먼저 추출을 해볼게요. 그래서 변수 추출할 때는 이렇게 리스트 이거 2개 씌워가지고 각각의 내용에 사용할 변수들만 이렇게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서와 타이틀, 그리고 얼마만큼의 사용자들이 평점을 내렸는지, 그리고 평균 평점과 그리고 언어 코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 탐색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그 파이썬 같은 경우 보통 매트플랫님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원래 R 유저여가지고 gg플랫이 많이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플랫9이라고 이거 아래에 있는 gg플랫을 사용해 줄 수 있는 도구인데, 한번 요거 토대로 한번 코드 작성해서 그래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저자마다 이제 몇 개의 책을 썼는지 넘버스를 찍은 거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저자 같은 경우 한 권부터 60권까지 가장 많이 쓴 사람 60권까지 많이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어떤 식으로 gg플랫 형성하냐 하면은, gg플랫 같은 경우 되게 데이터 구조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gg플랫으로 데이터 어떤 거를 사용하겠다를 입력을 받고, 히스토그램으로
어떤 컬럼을 이렇게 그리겠다를 봤습니다. 여기서는 에이지라고 만든 이 항목이 각 저자별로 책을 몇 권이 썼는지를 카운트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자가 몇 권의 책을 썼는지 그리고 X축의 카운트를 그러니까 몇 권이 썼는지에 대한 빈도수를 계산할 거고 색깔은 요 49BB7이라는 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제목하고 X축, Y축은 어떤 변수명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그냥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색깔, 검정색과 회색깔 적절하게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런 책 메타데이터 의미 좀만 더 보면 책의 숫자는 10,000개로 되게 적어요. 이게 실습 용도로 만들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래 책이 수백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10,000개만 임의로 샘플링 된 거고 그래서 메타 정보에 없는 정보도 있어가지고 실제 결과값이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책의 숫자는 10,000개고 저자의 숫자는 4,664명 그리고 각 저자당 평균적으로 책 2권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저자는 60권의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펴보냐 아까 봤던 함수 중에 sort values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이 sort values로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게 되면 순서를 정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카운트가 큰 거를 순서대로 봐야 이제 맨 위에 가장 큰 값이 나올 테니까 sort values의 count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ascending은 first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정렬이 잘 되고 첫 번째로 스티븐 킹 같은 저자가 이제 60권 책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권씩 쓴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럼 한번 이제 다음에는 책의 평균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 평점 같은 경우 대부분의 책이 4점에서 4.5점으로 되게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평균이 4고 이제 4를 기준으로 약간 정규분포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3 이하의 책들도 많잖아요. 메타 정보에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 이하의 책들 같은 경우 이렇게 14권으로 좀 몇 개 있는데 굳이 이런 책도 추천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사도 계산했을 때 글 간의 유사도가 얘 14권의 책은 비슷한데 평점이 매우 낮아요. 그럼 추천을 해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존에 학습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 준다든지 하는 거를 거치면은 더 좋은 이제 추천 품질을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에처럼 이제 한번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평점을 높은 순서대로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근데 높은 순서대로만 추천해 주는 게 꼭 답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래를 보면은 이거는 평점이 높은데 레이팅 카운트라고 이제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거든요. 보면은 어벌리지 레이팅이 높은데 이 값들 보면 28,000, 3만, 9,000, 8,000 이렇게 값이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평점을 높게 주는 사람들은 많지만 애초에 모수 자체가 많이 적은 경우죠. 실제 가장 많은 책 같은 경우는 만 10만, 100만, 500만 이상이 레이팅을 줬는데 쟤는 만이면 되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 지표를 여러 개를 이제 뽑은 다음에 적절하게 잘 조화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 부분에 보면 대부분이 25만 이하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25만 이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추천을 그런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준 책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콜드 스타트 그런 유저들에 대해서 추천해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380몇 명이 읽었지만 평점은 3.57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거를 잘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해가지고 평가 지표를 추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아까 랭귀지 코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랭귀지 코드 내용 보면은 이제 영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디언 그거 같고 절메니 독일어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추천 상황에서 저는 한국 사람인데 뭐 영어 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어 공부 오래 했으니까 읽을 수는 있겠지만, 만일 중국어나 독일어 이런 책을 추천해 주면 제가 과연 그 책을 들어가서 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잘 처리해 주는 게, 여기서 살펴보고 처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어차피 영어권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여가지고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미 영어권이고, 이런 책들만 좀 주의해서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후처리단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책이나 영어 기존의 책을 읽은 게 있으면 그런 거를 추천해 주고, 그리고 만일 영어권 사람이면 영어권 사람의 책을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고. 근데 아쉬운 게 이거 결측치가 되게 많은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 진짜 데이터 애초에 수집하고 이게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결측치라든지 이런 좀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적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결측치도 10,000권 중에 1,084권으로 굉장히 적다. 그리고 레이팅스가 아까 그 영화 추천 평점 내린 것처럼 사용자가 어떤 책에 대해서 평점을 내린 건데, 여기 있는 책 중에서 메타데이터에는 과연 몇 건이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게 함수가 셋의 디퍼런스라는 게 차집합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팅스에는 있지만 북스에는 없는 영화 책의 아이디의 수를 계산한 게 이 함수입니다. 그래서 셋과 셋 간의 디퍼런스를 계산하는데 그 랭스를 여기서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차집합의 전체 길이를 계산하는 코드인데요. 보면 10,000개 중에 9,088개가 메타데이터에 없어가지고, 실제 이런 경우에는 콘텐츠 기반의 유사도 추천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겠죠. 정확도나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왜냐면은 9,200개는 정보가 없으니까 콘텐츠 기반에 추천을 해줄 수가 없고, 남은 800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좀 협업 필터링 기반의 모델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업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은 통계 기반의 룰 기반의 모델들도 괜찮고요. 그래서 태그 정보들도 있었는데, 태그 정보 한번 살펴보면 이제 각각의 책에 대해서 어떤 태그가 달렸고, 이 태그가 총 전체 책에 대해서 몇 번이나 카운트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그에 대해서 이 태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있는 함수 중에 같이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태그스인데, 태그스 같은 경우 이제 각각의 태그 아이디와 매핑되는 태그 네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보기가 불편하니까 둘을 잘 멀지를 해가지고 한번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멀지를 하게 되면 이제 태그 아이디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얘와 얘를 매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태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매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굿북스와 카운트가 이렇게 조인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2482 같은 경우는 이 페이버릿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게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조금
스펠링 철자 차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태그 다를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전철 이렇게 데이터 탐색해주면서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한번 태그 중에서도 많이 나온 태그 뭐 있는지 보면 to read라든지 favorite, 뭐 픽션, 소설, 그리고 판타지, 판타지 같은 소설책들 의미하는 거겠죠. 상위 태그에 대해서 한번 카운트를 찍어 볼게요. 바플랄로 이제 상위 태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태그들 나왔는지 찍어봤는데 보면은 to read라는 태그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게 다 상위 태그인데도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 사실 모든 책에서 이렇게 많이 결합되는 태그니까 얘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안 좋을 거다. 뭐 TF, IDF 기준에서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모든 책에 다 나오면은 안 좋다라고 그런 걸 표현을 했었잖아요. DF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to read 같은 경우는 제거해주고 태그 유사도 계산해도 괜찮은 추천 모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태그 카운트 몇 번 나왔는지 그런 서메이션에 대해서 기술 통계값 제공해주면 평균적으로 태그 하나당 태그 총 34,000개 있는데 태그 하나당 평균적으로 6,000명 정도가 이제 책에서 달리지만 편차는 76만으로 책들 간의 그런 태그 간의 편차가 되게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잘 처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태그 이제 카운트 된 게 마이너스 1로 희한한 값들도 있죠. 여기 보면. 그리고 맥스 값은 셀 수도 없이 되게 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레이팅스 사용자들이 어떻게 전체 책과 사용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점을 때리고 했는지에 대한 기술 통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레이팅스 그룹 바이를 통해서 어그리게이션을 하면은 이 그룹 바이라는 함수가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북을 몇 건이나 읽었는지를 카운트를 세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1 같은 경우는 총 서로 다른 책을 3권이나 읽은 거고 사용자 2는 책을 마찬가지로 3권, 사용자 53,422는 책을 18권 읽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정보로 실제 사용자마다 얼만큼의 평균적으로 읽은 횟수를 가지는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꼴 가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읽은 사용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200권이나 읽었지만 어떤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권, 10권 이하로 이렇게 구성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평균적으로는 18권을 읽는데 50% 중위수로 보면 한 사람당은 8권을 책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레이팅 평점 매겨진 책들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읽었는지 그런 카운트에 대해서 보면 평균적으로 이게 샘플링된 그런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좀 사용자들이 그런 거 실습하는 용도로 그 원본 데이터에서 책 10,000권만 샘플링한 결과인데 보면은 대부분의 책이 사용자 100명에 대해서 읽어진 것들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샘플링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랑 좀 다르고요. 실제는 보통 이제 많이 읽혀진 것부터 그리고 어떤 것들은 되게 소수는 1-2명만 읽은 거 그리고 아예 안 읽은 정보들에 대해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통계 마찬가지로 보면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이제 책당 평균적으로 읽힌 횟수는 98로 좀 비정상적인 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샘플링 결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책의 경우 최소 읽혀도 8명이 이상은 한 책을 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북 아이디 1, 2, 3, 4, 5에 대해서 보시면 사실 얘네가 의미하는 게 해리포터 시리즈거든요.
근데 해리포터 시리즈 같이 이렇게 글간에 연속성이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드라마 1화부터 16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다라든지 반지의 제왕 1, 2, 3편 이렇게 시리즈 책들. 근데 이런 시리즈 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읽는 순서들 간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 전체에 대해서 한번 요거를 같이 읽는지 안 읽는지에 대한 한번 정보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314 같은 유저에 대해서 보면은 314 유저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요 북아이디 1, 3, 5, 6 이 빼고 요 5개에서 다 본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유저가 그랬으니까 다른 유저들도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요? 해가지고 한번 전체 유저에 대해서 얼만큼 그런 거 읽는지를 봤을 때 요 1부터 8이 해리포터 시리즈 총 8건에 대해서 몇 명이나 사람들이 8건을 같이 읽었는지, 얘는 8건 중에서 7건 읽었는지, 얘는 8건 중에서 한 권만 읽은 사람은 몇 명인지를 살펴봤을 때 총 약 한 200이 넘는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수 중에서 요 100명 정도만 한 권만 읽었고 그 외 나머지 사용자들은 그 시리즈물을 같이 읽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36%만 한 권을 읽고 64%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을 같이 읽는 경향을 보인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추천 시스템 설계할 때도 이런 시리즈 같은 책들은 같이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직접 모델링을 해줘야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따가 실습에서 보여주겠지만 이러한 그런 순서 같은 거를 잘 잡아내는 게 워드2백이 이런 순서 같은 걸 되게 잘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탐색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컨텐츠 기반의 모델 그리고 협업 필터링 기반의 모델 차근차근 적용해 보면서 한번 추천 시스템 구성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실제 돌려진 결과를 가지고 제가 코드 설명하고 결과값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원래는 전체 데이터셋이 이렇게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이게 98만 개의 평점 정보를 가지고 사용자 같은 경우는 53,424에 대해서 총 10,000권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평점이 매겨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 그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적용하거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할 때 내 방법론이 좋은지에 대해서 평가를 스스로 매겨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셋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임의로 사용자마다 임의로 절반씩 그런 랜덤 샘플링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유저 1 같은 경우 책 총 3권을 봤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절반 정도는 트레인 셋으로 임의로 절반 정도는 테스트 셋으로 만들어서 이제 오프라인 그런 매트릭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떻게 그런 거 모델 만들고 그리고 평가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베이스라인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같은 경우 이론에서는 첫 번째 설명으로 이제 에이프리오리와 FP 그로스를 봤지만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생각하는 모델들은 통계 기반의 모델들이거든요. 이 책을 얼마만큼 많이 사용자들이 봤냐, 그런 인기 순으로 100건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추천 그런 스코어 순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평점이 높은 책 100건을 이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통계 기반의 추천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만들어서 비교하기는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사람당 100권 책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 썼는데 200권 책 추천해 주는 상황이고요. 추천 모델은 이제 사용자마다 이제 많이 읽은 책을 기준으로 추천을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메타 정보에 보면 북스 카운트라고 이제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많은 책을 읽었는지 그에 대한 피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지금 솔트를 해주고 얘가 높은 순서대로 단순하게 200권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상황을 고려할게요. 그래서 북스의 솔트를 북스 카운트로 해주는데 어스센딩은 first로 북스 카운트가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추천이 진행되고 그 중에서 500건만 뽑고 나중에는 추후에 200건을 추천을 진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전체 사용자에 대해서 똑같이 포문 함수를 도는데 저희가 만든 popular reg이라는 모델 단순하게 인기 순서대로 200건 추천해주는 함수 순서대로 이렇게 추천을 진행해주고 평가를 진행해주게 됩니다. 평가 함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카카오 아레나에서 예전에 진행했던 평가 함수 그대로 사용했고요. 평가 지표로는 MAP와 NDCG 그리고 이 다이버전시라는 새로운 평가 지표가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이버전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다양한 책들이 추천됐는지를 의미하는 정보입니다. 그래가지고 200권의 책이 사용자들마다 다 동일하면은 이 다이버전스 값이 매우 낮고 다이버시티 값이 매우 낮고 사용자들만의 추천 정보가 매우 다르다면 이거가 개인화가 가장 잘 됐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개인화 정도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200건을 사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인기 순서대로 추천했을 때는 MAP와 NDCG가 굉장히 낮습니다. 보면은 NDC는 0.000001이고 MAP는 0.0001이죠. 이제 200건 솔직히 많이 추천했는데도 이렇게 결과값 났는데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각각의 아까 봤던 데이터 탐색을 통해서 본 정보들을 적용할 수도 있고 협업 필터링이나 콘텐츠 기반의 모델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면서 이제 점수를 비교해 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방금은 글 많이 읽은 순서대로 그냥 추천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글을 많이 읽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아까 평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글 읽은 순서 플러스 평점이 높은 순서를 같이 결합해서 단순하게 추천을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긴 글을 좀 더 정보를 활용해서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시리즈의 글들 해리포터 1을 읽었을 때 해리포터 2를 자연스럽게 추천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신의 글들 이렇게 그냥 예전에 나온 책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됐을 테니까 읽은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좀 최신의 글 같은 경우 좀 더 가중치를 둬서 추천을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한번 좋아하는 작가의 글들만을 추천해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책의 메타 정보에 보면은 어서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이 어서 정보를 한번 활용해 가지고 유저마다 이 어서의 책을 몇 권 읽었는지 그리고 만일 이 어서의 책 중에서 안 읽은 책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정확도와 그런 MAP와 NDCG 그리고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에 대해서 나온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코드 짜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에서 어서를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각각의 유저 아이디가 읽은 북 카운트가 북 아이디가 어떤 어서와 매핑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의 그룹 바이를 어서를 통해서 함으로써 각 사용자가 어서에 대해서 얼만큼의 많은 책을 읽었는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지금 헤드 찍힌 거 보시면 30944라는 사용자는 빌 브리슨이라는
저자의 책을 총 7권이나 읽은 거고, 그리고 2084호는 토마스의 책을 6권이나 읽은 건데,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사용자는 각각의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저자를 좋아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추천 시스템 만들 때도 이 30944한테는 빌 브리슨의 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안 읽은 책들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추천해 준다거나, 2084호는 토마스의 책을 추천해 주거나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했던 그 저자의 책을 추천해 주는데, 그 저자의 책도 한 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추천의 순서를 정했을 때 레이팅 카운트가 많은 순서대로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 어벌리지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런 추천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더 탐색해보면서 더 좋은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팅스 카운트가 많이 나온 순서대로 한번 기준을 세워서 추천을 해볼게요. 그래서 추천 모델을 이제 어서렉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이 각 어서별로 이제 이 레이팅 카운트가 높은 순서대로 추천을 진행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멀지한 다음에 딱 100건, 200건만 이렇게 뽑으면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어서렉에서 이제 각 사용자별로 북 아이디 뭐 추천됐는지 뽑아서 200건 그냥 추천해 주는 부분이 여기고요. 그리고 저자가 쓴 책이 200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인기 기반에 추천해서 모자란 부분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0.01로 아까보다 한 10배 정도 상승된 거 볼 수 있죠. 여기서는 0.0001이었는데 10배가 아니라 100배 정도 상승했네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하나 정도 이렇게 수정해 줌으로써 결과값 많이 좋아진 거 볼 수 있고, 사실 여기가 끝이 아닌 게, 이게 추천해 줬을 때 이미 봤던 책을 또 추천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후처리 작업에서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죠. 내가 읽은 책은 추천해 주면 안 된다든지, 내가 읽은 언어와 맞는 책을 추천해 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한번 내가 읽은 책을 추천 목록을 트레인의 그룹 바이 유저에서 북 아이디만 유니크 값 뽑으면 내가 읽은 목록들이 이렇게 유저별로 이렇게 값이 저장이 되고, 만일 어떤 책이 요 유니크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추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항목 하나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리드리스트라는 항목이 읽은 책에 대한 목록이고, 여기서 사용자별로 이 리드리스트에서 내 읽은 목록을 뽑았을 때 추천해주는 책이 요 신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추천을 진행하도록 하면, 아까 점수 대비 아까 점수가 요건데, 아까 MAP 같은 경우는 0.0108이었는데 이번에는 0.0118로 조금 소량의 상승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DCG 같은 건 여기가 0이었는데 5로 좀 더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봤던 언어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후처리로 활용해 줄 수도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활용을 해주는, 다양한 데이터 탐색 과정에서 찾은 다음에 추천 시스템 만들 때 전처리라든지 후처리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활용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되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많이 사용하고요. 한번 이렇게 베이스라인 모델 만들었으니까 실제 저희가 배운 모델들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한번 협업 필터링 모델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퍼퓰러 랭 모델 같은 경우 만들어주는 건 그냥 동일하고요.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 아까 만든 코드 이용해서 바로 그냥 SGD랑 ALS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 트레인의 유저 아이디와 트레인의 북 아이디 같은 경우 기존의 데이터와 매핑이 잘 그런 거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변환해주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매트릭스 만들 때 인덱스가 정확히 0부터 그 랭스까지 순서대로 매핑이 돼야 그런 거 매트릭스 만들고 나중에 그런 거 인덱스 추출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딕셔너리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서 아이디 한번 변형해 주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레이팅 매트릭스 만들 때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스시파이에 스팔스에서 CSR 매트릭스라는 요 함수 부분 이용해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은 쉐이프는 유저 아이디의 길이는 얼마나 가지고 책의 아이디는 전체 얼마나 길이를 가지는지 그 쉐이프에 대해서 각각의 입력값을 이제 레이팅 평점과 그리고 유저 아이디의 IDX 번호, 책의 IDX 번호 이렇게를 통해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매트릭스의 크기를 출력했을 때 요 53,382명의 사용자에 대해서 10,000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스팔스 매트릭스를 만들었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toArray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레이팅 매트릭스를 넘피로 바꿀 수 있고요. 간단하게 아까 말했던 그 매트릭스의 팩토라이제이션 함수에 그냥 이렇게 넣어서 돌리게 되면 이제 제가 설정해준 하이퍼 파라미터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좀 도는데 40분이나 걸려서 좀 아까 문제점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넘피로 짜서 지금 CPU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속도가 좀 느려요. GPU로 짜면은 더 빨라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된 결과를 보면 0.00으로 아까 그냥 단순하게 100건 추천해주는 베이스라인 모델보다는 좋아졌지만 그 어서 기반의 모델보다는 사실 조금 낮은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결과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0.001, 1과 0.001 값을 가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는 0.000으로 요거에 비해서는 좀 더 올라졌고, NDCG도 이거는 많이 상승한 걸 보면 이제 NDCG가 좀 더 앞에 순서 오는 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많이 받아서 지금 협업 필터링 기반의 SGD 모델이 좀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는 게 많이 맞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못 맞췄다를 MAP 점수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시티 같이 이제 얼마만큼 개인화가 많이 반영됐느냐의 평가 지표에서는 좀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GD 말고 아까 ALS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는데, ALS 아까 그냥 넘피 형태로 클래스 짤 수도 있지만 implicit이라고 이거 패키지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사용법도 되게 간단해서 아까 실습 부분에서 다시 언급한다고 했었는데, 그 ALS의 그거 여기 implicit의 ALS 부분에서 요 리스트 스퀘어스를 함수를 이거 받아서 바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 ALS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20이 조금 괜찮았고 이거 더 이상 키우거나 해도 별로 큰 차이 없다라는 좀 연구가 있어가지고 20 사용했고요. 레귤라이제이션은 0.01로 이터레이션은 100번 반복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조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리코멘드 그냥 인덱스 하면은 0번 인덱스와 유사한 상품을 200개 이렇게 자동으로 추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추천을 해줬을 때 MAP와 NDCG 보면은 기존 모델에 비해서 가장 괜찮아진 거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어서 기반의 모델도 아까 0.01에서 5.8에 0.004였는데 이 0.004가 아예 10배나 됐을 정도로 모델의 상승폭이 되게 컸고요. 이런 식으로 협업 필터링 기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컨텐츠 기반에서 아까 TF-IDF랑 그리고
워드 투백 했을 때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거는 워드 투백하고 TF-IDF 통해서 컨텐츠 기반 모델을 사용하는 건 아마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봤듯이 메타 정보가 책이 10,000권 중에서 정보가 있는 게 800건밖에 없어가지고 메타 정보 활용해서 추천해 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워드 투백 이용해서 순서 기반에 추천해 주는 거 아까 실습에서 잠깐 봤었잖아요. 근데 그거 결과가 괜찮아서 한번 소개를 같이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 패스 불러와서 읽어드린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TF-IDF 이용한 코드 아까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TF-IDF 벡터라이저 이용해서 불용어 잉글리시로 받고 북스 타이틀에 대해서 타이틀 유사한 거를 추출을 한 다음에 10,000건에서 10,000건 이제 유사도 매트릭스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추천을 해준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타이틀과 아이디 같은 경우 매핑 정보가 인덱스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줄 딕셔너리 함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트와일라이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책 유사도 가지는지 봤을 때 제목만 기준으로 유사도 뽑았을 때 되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트와일라이트 사가, 트와일라이트 컬렉션, 사가 컴플리트 컬렉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실제 결과 계산해 보면 TF-IDF 통해서 추천 결과 해준 거 결과 보면은 이 부분인데 많이 낮거든요. 이제까지 기존에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낮은데, 이게 왜 발생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메타 정보에 조금 트레인에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가지고 실제 컨텐츠 기반 추천해주면 내부적으로는 그거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 방안을 메타 정보 있는 거는 메타 정보 이용해가지고 컨텐츠 기반의 추천 시스템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좀 상황에 맞게 이제 아까 말했던 상황에 맞게 조금 모델을 다르게 적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워드 투백을 이용한 모델, 여기서 워드 투백을 이용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사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워드 투백 이용한 거. 제목 간의 유사도를 만들 수도 있고, 태그 간의 유사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책을 읽은 순서를 통한 유사도를 만들 수도 있는데, 요 태그 간의 유사도를 해가지고 이전에 카카오 아레나에서 작년에 브런치 책 추천대회 열렸을 때 1등분이 워드 투백으로 태그 간의 유사도를 잘 해가지고 솔루션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고,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책의 읽은 순서를 통해서 유사도 만드는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인의 그룹 바이의 유저 아이디에서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떤 책을 읽었는지 북 아이디에 대해서 유니크 값을 계산해 보면 사용자마다 책을 읽은 정보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센텐스로 받아서 내 양옆에 주변 단어에 어떤 영화들이 나왔는지 어떤 순서들을 읽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걸 해주는 게 이게 센텐스에 넣어주는 거고, 아까 잠깐 말했듯이 이 워드 투백은 인트 형식을 잘 받지 않아서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맵이라는 함수가 리스트 내부에 있는 전체 원소에 대해서 한 번에 스트링으로 이렇게 해주라는 함수 적용해주라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맵의 스트링으로 유저 센텐스 감싸게 되면 유저 센텐스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스트링을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리스트로 반환해 주세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워드 투백으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893이라는 책에 대해서 내 양옆에 어떤 책들이 나왔는지를 통해서 유사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10건의 책이 유사도 이렇게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실제 이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평점을 내렸을 때 기존의 MAP, NDCG 그 다이버전시 계산했을 때보다 되게 많이 상승된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ALS 같은 경우 이게 0.01이었고
NDC도 0.06 정도인가 그랬고 다이버시티도 굉장히 낮았는데 워드2백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순서 관련해서 정보 유사도 뽑았을 때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아마 이 원인이 이 도메인 자체가 책 같은 경우 순서 간의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걸 연속적으로 읽는다든지 반지의 제왕 이런 거 시리즈 연속적으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브런치 같은 글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웹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1화를 본 다음에 2화를 보고 3화를 보잖아요. 이렇게 책들 간에 좀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워드2백 이렇게 모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점수 잘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메인 상황 이해에 맞춰서 이렇게 적용해주면 좋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추천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베이스라인 만들고 살펴는지 봤는데 좀 시간이 급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설명한 감이 있는데 그 궁금하신 부분 카톡이라든지 요거 캑을 사이트 계속 열어둘 테니까 요거 댓글로 코드 부분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비록 설명은 많이 못 드렸지만 한번 직접 코드 쳐보면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지금 최근에 어떤 식의 모델들 지금 연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 좀 16년도에 딥러닝 이용해서 유튜브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스 for 유튜브 레코멘데이션 모델 나왔는데 이거 같은 건 기존에 좀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없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되게 스케일이 많이 크거든요. 초당 몇십만 건의 영상들이 새로 올라오니까 이런 영상들에서 추천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애초에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어서 DB스탄에 쌓인 데이터도 너무 많으니까 단순한 방법으로 추천해 주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스케일과 그런 걸 잘 고려해서 어떻게 추천해 줄까 해가지고 만든 모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협업 필터링을 딥러닝을 통해서 만드는 모델들도 있어요. 얘는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란 건데 베리에이셔널에 여기 이제 딥러닝의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과 세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딥러닝과 협업 필터링을 같이 결합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고 그런 정보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들을 보기 위한 건데 이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에 딥러닝을 달아서 딥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그런 연구도 있고 요새는 강학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잘 추천을 할지 그리고 그래프 기반의 사용자와 사용자를 노드로 봐가지고 사용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서 추천해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되게 추천 시스템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챌린지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추천 시스템 관련해서 콜드 스타트도 있고 페어네스를 좀 공평하게 어떻게 추천을 해줄지 그런 UX나 어떤 편향 같은 게 책에 추천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유사도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메모리 아까 문제라고 엄청 많이 말했었는데 그런 메모리를 어떻게 잘 다룰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콜라보레이트 필터링과 그리고 콘텐츠 기반의 모델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잘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사용할지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추천 시스템 같은 거 데이터도 새로 들어오고 사용자들의 선호도 바뀌는데 이런 선호 같은 거를 어떻게 계속해서 잘 추적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지 되게 많은 연구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직접 한번 관심 있는 거에 맞춰서 계속 공부해 가면서 정보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 자료는 다음에 링크들 사용해서 봤고요. 그리고 이상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